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아마추어 골프 선수이자 미국 주립대에 재학 중인 21살 이모 씨의 연간 대학 등록비는 6천만 원, 골프 아카데미 비용은 7,700만 원입니다. 이모 씨는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이자 창업자인 이상직 의원의 아들인데요. 2012년 이상직 의원의 뒤를 이어 이스타항공 회장이 된 이 의원의 친형 이경일 씨는 이 씨의 골프 코치를 허위로 회사 임원으로 등재시켜 7천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고용보험료 5억 원을 내지 않아 직원들은 고용유지 지원금도 못 받고 결국 600명은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직 의원의 공개된 재산은 212억 정도고요. 이스타노조 위원장과 인터뷰하면서 제가 지금 생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못 하시던 게 생각이 납니다. 2020년 9월 1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맞춤형 프로젝트 황현희가 만나고 싶은 사람 황현희의 사랑의 스튜디오 YTN 라디오 한뼘차이의 진행자 황현희 씨를 위한 코너입니다. 우리 그냥 코너명을 정할까요, 현희 씨? 그러시죠. 네. 그럴까요? 뭐라고 할까요? 만난다 어떻습니까? 황현희가 만난다. 예, 아니 화현희가 요구한다죠. 황현희가 요구한다. 네. PD가 말을 잘 듣네요. 그럼요. 만나고 싶은 사람 다 소개해주고. 왜냐하면 황현희 씨는 우리 YTN 라디오의 VIP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YTN 공채 개그맨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네네. 자, 개그맨 황현희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황현희입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청취자분들, 애청자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아실 겁니다. 황현희 씨가 사실은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해요. 그래서 평소에 지가 만나고 싶은 본인이 만나고 싶은 사람 맞아요. 있으면 저한테 네. PD님 저기 만나게 해주세요. 대신 방송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저한테 요청을 하는데 대본도 제가 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작가하고 제가 좀 편안한 날인데 이러면 좀 출연 좀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만나게 해드리잖아요. 제가 대신 중계료 안 받잖아요. 아니 무슨 연애 무슨 소개해 주시는 분도 아니고 뭐 그걸로 따지네요. 예. 오늘도 너무 좋은 분을 우리 황현희 씨가 소개해 주셔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나오셨어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황현희 씨가 이렇게 러브콜을 보낸 거 알고 계셨어요? 작가분 통해서 네.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대본이 왔는데요. 네. 심상치가 않았던 대본이었어요. 예, 제가 이제 미국 관련해서 방송을 많이 나갔는데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요? 현희 씨가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작가님한테. 네. 그거 어떻게 한 거냐 했더니 황현희 씨가 전부 다 썼다라고 해서 제가 정말 놀랬고요. 네. 진짜 이거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질문이라고 좀.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근데 정말 뵙고 싶었고. 왜요? 왜? 일단 뭐 미국 주식에 미치다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걸 제가 진짜 매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3프로TV라는 곳에서도 매일 나오셔가지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방송을 보면서 제가 진짜 궁금했던 점, 뭐 이런 점을 대해서 좀 대본으로 좀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던 건데 오늘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미국 주식에 대해서 한번 샅샅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씨 혹시 눈 빨간 게 지금 어제 미국 주식 밤새 봐서 그래요? 눈이 굉장히 빨간데요? 막 반에 빠지더라고요. 예. 어떻게 그 울었나? 울어서 빨간 건 아니죠? 20% 날아갈 땐 눈물이 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진짜. 그럼요. 뭐 미국 주식은 스케일이 우리랑 너무 달라서 오늘 좀 알아볼 텐데 저도 장우석 본부장님 공부를 좀 해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2001년 대한민국 최초의 미국 주식 투자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셨다고. 맞습니다. 이제 2002년에 미국 주식을 시작한 거를 아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이거 저도 몰랐어요. 아까 잠깐 휴게실에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예. 2002년 또 4월에 KBS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미국 주식을
안방에서 거래 가능하다. 멘트가 나왔는데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시죠. 제가 그때부터 일을 했으니까 꽤 오래 한 거고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미국 주식이 국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오래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어쩌다 보니까 제가 19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국내보다 미국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2002년도부터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본부장님 다르게 보이려고 네. 그래요. 네네. 그 양복도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좋은 거를 왜 이제서야 이렇게 좀 많이 알려주시는 건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제가 이제 늘 한번 받고 좀 충격을 먹는 질문인데요. 네. 전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19년째 업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거의 몰라요. 모르고 지금도 아마 나가서 물어보면 미국 주식 거래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하면은 굉장히 좀 투자가 어렵고 달러로 바꿔야 되고 환전을 해서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그다음에 예. 또 한 가지 영어도 모르고 정보의 취약성도 있고 시차도 있고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재테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 사실 주식도 국내 쪽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분산하잖아요. 근데 글로벌 분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느낀 바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현재 국내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국내 투자를 하시는 분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이죠. 한 분. 그러니까 엄청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보통 글로벌 평균이 30% 하니까 30명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매력을 네.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 알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저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기업이라면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내가 거죠. PC로 매일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나는데 이걸로 돈을 벌어? 말이 안 돼. 애플로 돈을 벌어? 말이 안 되죠. 페이스북 돈 벌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다 자리 잡고 있는 그렇죠. 기업인데 네, 그렇죠. 이 기업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 예,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보게 되면 해외 유학, 해외 이민, 해외 취업, 해외 자동차 다 해외 직구까지 다 잘 되거든요. 네. 근데 유독 해외 주식만 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은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 미국처럼 저렇게 선진국의 주식이 한 10배 나겠어? 올라가긴 할까라는 그런 막연한 무겁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네. 오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많이 안 하셨고요. 특히 가장 두려운 것은 영어에 대한 공포심. 영어 모르면 어떡하겠어. 근데 요즘 진짜 G 사이트 들어가서 번역기가 그렇게 잘 돼 있어요. 클릭 한 번만 하면 미국 그 뉴스 싹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두려움이 다 모여서 안 됐고 또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환전도 해야 되고 그럼 환율도 봐야 되고 또 환전하면서 환차익도 또 볼지 그렇죠. 손을 볼지도 봐야 되고 네. 또 수수료도 비싸고 또 끝나고 나서 양도세라는 또 22%, 22% 예, 그렇죠. 세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안 하시면서 머리 쓰고 다 하시고 났더니 실제 안 하고 한번 쭉 해봤더니 남는 게 없다는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데 이제 그게 오해라는 거죠. 오해죠. 완전. 네, 자, 그 오해를 오늘 황현희 씨하고 그리고 장우석 본부장님께 주실 텐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 창에 벌써 은혜님이 장우석 본부장님, 라하님이 장 본부장님, 선한미소 YTN에서도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빛이 난다고요? 네, 진솔되고 우직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하셨는데 진솔되고 우직하고 최선을 다해 20년째 미국 주식을 투자해 오신 본부장님께 오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질문 제가 드릴게요. 진짜로 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운동이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네. 최근 들어 그래도 해외 주식 투자, 특히 미국 주식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전년 대비는 늘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전년 대비 늘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전반적인 상황들은 거의 는 게 없다. 이거 솔직히 제가 그냥 예탁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35조 원 정도를 갖고 계세요. 네. 미국 주식을 네. 국내에 있는 분들이. 근데 현재 국내 총 시가총액이 전체 시장 규모가 2천조 원이거든요. 2천조 원 대비 35조 원이면 대충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한 1%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고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죠. 얼마 안 되는구나. 네, 또 더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하루 거래 대금이 30조 원 이상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 네. 하루 거래 대금 정도? 죠. 35조 원이면.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안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일본은 20% 하고 있고요. 글로벌 표준이 30%만 한다고 그러면
정말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네. 안 하는 이유가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어려운 내용.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어렵고 환전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세금도 많이 낸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인식이 있죠. 근데 그 인식을 바꿔줄 만한 좀 말씀을 해주실 게 있을까요? 네. 예. 제가 그 인식을 여기서 1초 만에 깰 수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와우. 예. 이거에 투자하면 이 주식에 투자하거나 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1000% 가능하다는 말을 하면 알아서 계좌 만드십니다. 1000% 네, 수익률이 네. 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4년 15년도에 후광통이 바람이 불어서 중국 주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제가 이제 그때 여러 같이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미국 주식하면서 가장 많이 저한테 물어본 게 제가 영어를 못해서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영어 다 합니다. 아이고, 공감이 네. 있어요. 네. 아니 중국어는 더 못하잖아요. 근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생각해 보면 중국어 못해서 중국 못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만약에 많은 분들 지나가는 분한테 여기 수첩에다가 한번 미국계 아는거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기본 10개, 20개 다 씁니다. 아, 그럼요. 예. 본인 나이키 신고 있고 애플 쓰고 있고 집에 가서 좋아요 누르고 있고 페이스북. 근데 중국어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뭐지? 막 이런 거예요. 많이 쓰는 게 주로 항서제약 정도? 네, 그다음에 저는 그것도 처음 들었어요. 항서제약이라는 그렇죠. 예, 예. 그 정도거든요. 그럼 이제 그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과거에 한국처럼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과거의 모습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거야. 지금 성장 들어가면 가능성이 10배가 있다. 나올 수 있어라는 거죠. 10배거죠. 근데 미국은 이미 성장했는데 절대 그런 얘기 없죠. 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자기 혼자만의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 나는 중국처럼 못 들어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핫하지 것 않을 같아요. 것 같아. 핫하다는 말씀 보통 많이 쓰죠. 그러니까 많이 수익이 안 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애둘러서 표현하는 게 난 영어를 못해. 시차가 안 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저는 오히려 중국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맞붙어 있거든요. 국내 주식하고. 네네. 그럼 같이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렇죠. 오히려 반대되는 성향을 그렇죠. 해야 된다. 오히려 지금 만약에 미국을 하게 되면 시간이 엇갈렸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밤에 한 10시 반 안 주무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오히려 그걸 역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이면에는 미국 주식은 돈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저가 보기에는 애들로 편하는 거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미국 주식을 2002년부터 이제 집에서도 HTS 이런 걸로 이제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 진짜 투자를 했으면 1000% 수익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1000%요? 예, 예. 1000% 났으면 여기 안 계시지 않을까요? 2010년도에 투자했어도 대형주로 1000%가 났죠. 대형주로요? 네, 예를 들어 대형주.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진짜로요? 네. 그게 현실에서 가능하다고요? 아니 제가 굳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요. 진작 만났어야 되는데 본부장님을 제가 2002년에 2020년에 만났을까요? 월드컵 보지 말고 저분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S&P 500 지수가 처음 산출이 된 게 1973년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10%씩 성장률이 엄청나다. 올라왔으니까요. 지수가 10%면 은행 이자 비교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주식은 또 복리잖아요. 거기에 배당은 뺐습니다. 그러면은 본부장님 우리가 보통 한국 주식시장은 박스권이 있고 미국 나스닥은 한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이런 얘기죠. 믿음 가져야 됩니까? 맞는 얘기죠. 제가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실적을 최소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어려우니까 매출과 당기 순이익을 보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질문을 드리고 나서요. 한국의 매출과 당기 순이익 전체 코스피 평균이죠. 똑같이 S&P 500의 평균을 보여드리면 끝납니다. 그 그림은. 똑같은 궤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한국도 마찬가지죠. 박스권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실적은요. 안 좋았거든요. 한국이.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 못 가겠죠. 그걸 왜 증명할 수 있냐면 지금 한국의 메이저가 누구입니까? 지금이야 동학개미군대 커져갖고 개인의 힘이 강해졌지만 그 전까지는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렇죠. 외국인에 따라서 정말 등락락이. 여기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뭐냐면 외국인은 한국말 진짜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어를 더 잘하죠. 영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네요. 김치는 할까요? 이 정도죠. 못하죠. 거기다가 외국인이 들어와서 그러면 외국인이 처음에 들어올 때 IB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보통 얘기합니다. 네. 실적을 보지 않는다. 차트를 주로 보고 흔히 보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급 기관에 샀는지 누가 샀는지 보고 그다음에 증권사 나오는 그런 데이터 보면서 매매하는 거죠. 전혀
기업 본질과 관련 없는 거 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미국 주식 살 때 외국인이 산다는지 안 나는지 못 보네요. 왜냐하면 거기 입장에서 우리가 외국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없어야 정답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질문은 박스권이 왜 나왔냐? 네. 왜 미국은 올라가냐고 제가 역으로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갈 동안 실적을 한 번 안 봤냐고 전 역으로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미국 주식의 실적을. 예, 실적 봤다고 그러면 무조건 다 들어오셨죠. 네. 근데 안 본 거죠. 미국 실적을. 예.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약간 아직은 그래도 좀 많이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 좀 미비하다. 미비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치를 보면은 좀 놀라워요. 지금 외화증권 보관 잔액 역시 좀 70조 원을 돌파하는 시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장우석 본부장님을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 날 모셨다. 그러면 굉장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 저녁부터 사실 미국 시장이 3일, 4일 연속 빠지다 잠깐 반등했다. 어제 또 빠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떨어지는 그 정도와 규모가 한국의 주식하고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그럼 많이 지금 달라요. 미국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그 멘탈이 지금 괜찮으실지 저는 좀 걱정. 괜찮아요? 안 괜찮으니까 나와 있죠. 예, 눈이 시뻘개졌습니다. 눈이 지금. 좀 안 그래도 빨가하시네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좀 지금 과열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열은 맞죠. 과열은 맞고요. 그거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다 주식에 많이 투자하는 부분이고 네.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니까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자 나스닥이 보게 되면 3월 24일 날 저점을 찍고 정확하게 76%가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10%가 빠진 겁니다. 네. 그러면 76% 올라오고 10% 빠진 거 보여주면 이 정도 빠지면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하시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하락의 공포심을 갖는 게 뭐냐면 그 한국적인 마인드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딱 보시면 차트를 딱 연상해 보시면 주가 매우 높이 있잖아요. 높이 있어서 빠지기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올라온 그 이면에 있는 이익을 보셔야 되는데 이익은 급증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현재도. 그러니까 이익을 안 보고 그냥 차트만 봤을 때 어떤 공포심이고 사실은 주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빠질 것이다. 많이 빠지니까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한국적인 그런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벗어야지만 그게 보이거든요. 그럼 요거 하나 여쭤봐요. 예.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요 정도의 지금 하락은 예. 장기간으로 봤을 때 단기 조정에 가깝다라고 저희가 좀 예. 받아들여도 되는 저는 겁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팬데믹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공부를 해서 어떤 주식을 공부해서 어떤 반도체 기업을 매수했다 그러면 네. 지금에 올라가는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집에 있어 보니까 내가 집에 있으면서 줌이란 거 써봤어. 집에 있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매일 써. 내 실생활에 이제 그리고 하는 줌은 이제 거죠. 컴퓨터와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내가 집에 있다 보니까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추억을 곱씹고 있어. 뭘로요? 페이스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집에 있다 보니까 구글로 업무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보통 이제 인지가 가능한 종목 쪽에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긴 추억 곱씹기 위해서 미니홈피 보는 분은 없으시네요. 페이스북 보네 요즘에. 예. 그것만 해도 알 수 있네요. 그러네요, 미니홈피 지금 싸이월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네. 페이스북은 여전히 건재한 걸로 봐서도 네. 미국 주식이 얼마나 건재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분들이 넷플릭스로 영화를 본다. 극장 못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넷플릭스 네. 많이 봐요 요즘. 예. 그것도 게임 하려고 그러면 뭔가 화질이 좀 그러면 엔비디아를 작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픽 카드를. 예,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 기업이 작년 대비 올해가 올라갔고 실적이 올해 대비 내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쉽게 투자하시는 거죠. 동학개미 운동 하듯이. 예, 그러니까 약간의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좀 보여주겠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투자를 하시는 분들 좀 시간이 부족한가요? 아니, 어떻습니까? 말씀하세요. 예.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지금 말씀하신 기업에 정말 많이 몰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심지어 요즘 수소차에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 올라오는 니콜라라는 기업에도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성장 기술주에 몰려 있잖아요. 네. 그때 그 나스닥에 좀 몰려 있는 거고. 네.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당연한 흐름인 겁니까? 당연한 흐름이죠. 근데 아주 매우 불안한 흐름이기도 하고요. 왜 또 불안감은, 예. 그렇게 되면 일단은 장이 항상 빠질 때 나스닥이 먼저 빠지거든요. 기술주주의 시장이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포트폴리오 분산이 안 돼 있으면 정말 괴로운 거죠. 다 빠지니까.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톡 같은 거 네. 사실 이제 소비재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가져가거나 P&G, 프록터 & 갬블 같은 거 매일 면도하실 거니까 그런 것들 가져가셔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 있는 계좌를 딱 보면 거의 열의 9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소위 얘기하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테슬라 이런 것도 갖고 계시는 거죠. 몰려있죠. 예,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어갖고 그걸 애써 또 나는 젊으니까 나는 성장주를 좋아하니까 말씀하시겠지만 주식의 그 면모는 포트폴리오 분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최초에는 글로벌 분산이 먼저 돼야 되고 네. 들어오면 포트폴리오 분산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국내는 거의 한 뭐 대부분이 안 돼 있고 몰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좀 말씀을 좀 종합해 보니까 예측과 예상을 할 때는 지금 쓰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다른 쪽으로 분산을 시켜 나와야 이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격이 네. 좀 안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근데 기술주가 많이 올라가서 기술주만 사놓으면 또 한 번에 많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의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분산하고 그 안에서도 종목 분산하고 그렇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미국 주식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황현희 씨와 그리고 US 스탁 본부장인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미국 주식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로 7675님은 올해 돈 좀 벌려나요? 그저께 처음으로 미국 주식 테슬라랑 애플 샀는데 오늘 이런 방송을 해주시다니요 하셨네요.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이시고요. 어제 많이 빠졌는데 애플. 예. 많이는 아니네요. 한 네. 3% 정도 빠졌고. 아니 어제 사셨으니까. 어젯밤에. 네, 그저께 사셨대요. 그저께.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사셨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저께인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어제 또 빠졌습니다. 예. 울고 계시려나? 저 1007님은 하하하하 괜찮습니다. 이제 미국사가 안 먹고 청송사가 먹으면 되니까요. 하하하하 하면서 뒤에 울음표시 2개 붙여주셨어요. 네. 속이 많이 쓰리신가 봐요. 자, 오늘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